올라 부에나스 안녕하세요. 스페인과 여행을 떠나는 방법 바로 시온 스클설의 아트 가이드 백인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저와 함께 총 9번의 만남을 갖게 됐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스페인의 여러 가지 매력들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스페인의 대표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바르셀로나 지역에. 또 스페인 하면 열정적인 그런 플라멩고, 매혹적인 무희가 자신의 몸짓과 모든 발소리를 모든 걸 모아서 환상적인 춤을 추는 플라멩고를 떠올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페인은 투의 나라다. 달려오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돌진하는 투우사, 그런 남성성의 충돌, 이것도 스페인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혹은 최고의 축구 리그가 있는 라 리가를 가지고 있는 프리메라 리가라고 하죠. 스페인 최고의 무적함대 축구팀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요. 다양한 구성 요건들이 있는 매력 만점인 나라 스페인. 그 출발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바르셀로나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모스. 네, 스페인은 꽤나 멀리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한참 걸려서 14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데요. 스페인의 첫 번째 입문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입니다. 어떤가요? 지도를 계속 확대해 봤는데 뭔가 독특한 느낌 받지 못하셨나요? 지도를 보게 되면 우측 하단은 오밀조밀 모여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좌측 상단에 있는 지역과 우측 하단 지역을 메꿔버리는 네모네모 반듯한 마치 바둑판과도 같은 지역이 보이십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바르셀로나 천재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도시에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네, 이것이 바로 19세기 전후에서 스페인의 개발 바람, 산업화 바람이 불었던 시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에 보게 되면 그리드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드 패턴. 오밀조밀했던 구시가들이 아니라 다양한 도시들을 함께 모아서 확장시켜서 바둑판처럼, 그리고 선은 차도들은 직선과 세로선과 대각선만 있어서 이렇게 신시가지처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1852년도에 나온 바르셀로나의 신시가지 계획 에이샴플라입니다. 에이샴플라가 스페인 최고의 건축가들을 탄생시켰기 때문이죠. 자, 에이샴플라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에이샴플라는 도시를 확장시키고자 했던 신도시 계획이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 성벽을 허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하나의 땅이었던 바르셀로나. 당시의 이름 바르치노라는 곳이었는데 바르치노라는 작은 로마 시대의 도시를 꽁꽁 싸매었던 성벽을 트자라는 거죠. 성벽이 터야 시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시를 무작정 팽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확장 바로 익스텐션이 현지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언어로 엑샴플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확장한 다음에는 다른 소도시들이 있잖아요. 많은 소도시들을 연결하는 링크 플레이가 가능한 도시죠. 그렇게 거대 대도시권을 만든다는 계획이 무려 1852년도에 나오게 되었던 도시계획의 선구자적 도시가 바로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존의 바르셀로나였어요. 도시는 작았습니다. 2000년 전 바르치노에서 계속 조금씩 커져 왔지만 그래도 그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여기에 엄청 많은 인구가 살게 되었던 거죠. 19세기 초중반 무렵에 1헥타르당 인구를 보게 되면 런던이라던가 또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가 300명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1헥타르당 인구수가 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숨막히는 도시 바르셀로나 최대 고민은 밀도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의 시작, 공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차, 전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모든 곳에 이촌양도 현상은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많은 노동자 청년들이 꿈을 쫓아 모이는 곳이 바르셀로나 공업도시였었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몰리는데 도시는 사이즈가 한계였죠. 그렇게 해서 1852년 앞서 말씀드린 에이샴플라 계획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선구자 일데폰소 세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우디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우디 이전에 세르다라고 하는 도시 계획자가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르다의 계획은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렇게 작은 도시를 확장시켜서 거대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도시가 하나하나 모든 에이샴플라 내부에 있는 구역들이 오밀조밀하게 유사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요? 세르다는 자신의 아내가 장을 보고 온 사과를 보고 무릎을 탁 쳤던 거죠.
사과 상자 모양, 사과 괴짝 모양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사과를 만사나라고 하거든요. 만사나. 바로 이런 한 블럭을 만사나 블럭이라고 합니다. 여행 가시면 택시기사를 만나게 된다면 택시기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몇 번째 만사나에 세워주세요. 나 여기 만사나에 내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코너에 세워주기도 합니다. 정말 장난감, 블럭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든 계획도시가 탄생된 순간이죠. 현대화된 근대도시로의 전환이 바로 바르셀로나의 에이샴플라가 되었던 겁니다. 에이샴플라는 많은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차가 들어오고 마차 이후에 자동차까지 예상했던 도시, 도로 사이즈가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가요? 좌측은 구시가지의 골목들이었었어요. 과거의 구시가지는 5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폭이 5m에서 8m. 마차 하나 총괄 정도고요. 거기에 사람도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죠? 여기에 그늘이 형성이 되고 습도가 높아집니다. 질병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수인성 질병들의 원인이 바로 이런 습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이런 전염병을 막아설 수 있는 최고의 도시, 전염병도 해결할 수 있는 에이샴플라, 도로의 확장, 권역의 확장이었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113m마다 한 블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블럭의 편은 113m입니다. 지루하지 않은 도보로 걸었을 때 가장 재미난 도시가 되겠죠. 900m마다 시장이 들어설 것이며 1.5km마다 공원이 있어야 하고 모든 공장은 다 외곽으로 빠져라라는 것이 세르다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도로의 폭인데요. 세르다의 계획은 5대5 공유였습니다. 도로는 인간에게 기부되어야 한다가 그의 사상이었고요. 도로의 폭을 인간과 자동차 혹은 마차들이 50대 50 공평하게 쓰는 것이거든요. 전체 폭이 20m라면 차도는 10m고요. 인도 또한 5m, 5m씩 똑같이 10m씩을 쓰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 가장 꼭대기, 모서리라고 하죠. 가장 끝에는 사선으로 깎아두었습니다. 이른바 못다기 코너라고 하죠.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팔각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회전하는 마차에 의한 마차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행자 사고가 되겠죠. 코너에 가려져서 사각지대에 가려서 턴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턴할 각도로 잘랐던 것입니다. 그 45도 자른 공간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려 150년 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일명 이 못다기 코너로 잘려나간 공간에는 지금은 주차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승하차가 가능하기 위한 짐을 내리고 싣기도 하고요. 택시가 잠깐 정차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도시의 현장이 바로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구자적인 도시, 계획도시의 시작을 알렸던 세계 최고의 혁신도시 바르셀로나의 에이샴플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땡가. 자, 그리고 이러한 바르셀로나 팔은 다 깔아놓았습니다. 팔은 다 깔렸고요. 이제 등장한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신의 뜻처럼, 신의 예언처럼 1852년도에 바르셀로나 근교 레우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레우스는 카탈루냐 지방의 작은 마을이고요. 카탈루냐 지방의 주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가우디가 건축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우디가 처음부터 유명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가우디가 건축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명함 돌리기였죠. 나를 알려야 하니까요. 27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몰라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다양한 모든 것들, 손에 들어오는 잡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건축가 가우디입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영업해야 했던, 그리고 나중에 40대 이후에 서서히 알려진 대기만성형 작가가 바로 안토니 가우디였습니다. 가우디가 당시 27 무렵에 했던 것이 또 있었어요. 그때 장갑 회사죠. 멋진 장갑을 만드는 회사에 장식장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대요. 그 장식장을 멋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크나큰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우디를 구제해준 그의 일생에서 그의 삶에서 그를 건져줄 딱 한 명의 은인을 만나는 그
매개체가 바로 하찮은 장식장이었죠. 가우디의 협력자였습니다. 케빈의 제작자였던 푼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푼디 공방의 장면이거든요. 이 공방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무릎을 5구치 모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건축가 가우디입니다. 그 옆에는 모자를 쓴 사람이 푼티 공방의 공방 제작자였어요. 자, 이렇게 그의 조수들과 협력자들과 함께 그가 케빈의 장식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공방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꼬메야라고 하는 장갑 브랜드 회사에 출품할 수 있는, 만국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장식장을, 진열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면만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모두가 장식장에 홀리고 그리고 장식장의 디자인을 좋아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우디의 인기가 더 많아졌겠죠. 하지만 그 당시 세계 만국박람회장에서는요, 장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귀족들과 세력가들은 장갑을 껴보고 뽐도 내봅니다. 하지만 딱 한 명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우디 장식장이었죠. 그는 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엘은 바르셀로나에 꽤나 힘있는 유력자였고요. 나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부유층 집안이었고요. 나중에는 백작의 칭호를 받게 되는 구엘 백작이 되거든요. 그 구엘이 장식장을 쳐다보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라도, 사소한 진열대라도 이렇게 화려하고 기능적으로 훌륭하고 심미적으로도 멋져 보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와 뜻이 맞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우디를 찾게 되었던 거죠. 이 진열대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물어보게 되고요. 수소문 끝에 자신이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가 가우디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허름한 가우디 공방에서 문을 두드리죠. 가우디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구엘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문의 건축가가 되어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가우디에겐 구엘은 날개였습니다. 가우디는 그 제안을 받게 되었고요. 그는 그때부터 구엘을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구엘 와이너리가 있고요. 구엘 마을이 있고요. 구엘의 공장이 있고요. 구엘의 성당,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엘 공원도 있고요. 구엘 백작의 별장도 있고 그의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공식 건축가로 활동하면서 그는 그렇게 사교계의 주류의 세력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일감을 많이 받게 되었던 거죠.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이것이 가우디와 구엘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엘과 가우디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때 가우디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시청이 주관했던 가로등 공모전이었었어요. 단순한 가로등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쁘죠? 장소는 레알 광장입니다. 자, 레알은 왕의란 뜻이에요. 왕. 레알 광장.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 중심에 있거든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광장 주변에 가로등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한쪽에 치우친 붉은색이 들어간 이 광장의 가로등이 바로 가우디의 디자인입니다. 홀로 멋들어진 작품이 되겠죠. 튼튼하고 콘크리트 기단으로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 주철을 부어서 기둥을 만들었고 화려한 장식을 넣었습니다. 단순한 기능만 치우친 것은 아니었었고요. 가우디는 장식을 두어서 자신이 추구했던 새로운 예술, 아르누보 장르라는 장식주의 역할도 충분히 작품에 넣었습니다. 또 가운데 기둥에는 십자가와 줄무늬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주관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르셀로나 시청 주관의 가로등 공모전 프로젝트였었으니까 여기에 시의 상징을 넣었던 가우디의 그런 디테일도 남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팀에도 있어요. FC 바르셀로나 보게 되면 붉은 십자가와 세로 줄무늬, 바로 이것이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 시의 상징이니까요. 그리고 이 가로등 꼭대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6개의 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화려한 램프죠. 보통 이 주변의 가로등은 하나에 대해서 2-3개의 램프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가로등은 6개를 달아서 가우디는 더욱더 밝은 빛을 내게 했던 거죠. 그리고 입을 쩍 벌린 뱀이 있습니다.
뱀은 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뱀 위에 날개 달린 투구의 상징, 투구는 바로 에르메스라고 하는 메신저, 전령의 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전령의 신, 신이 보낸 사자로서 신의 이야기를 바르셀로나의 땅, 대지로 전달한다라는 놀라운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거죠. 종교적인 내용을 담아서 혹은 신화적인 내용을 담아서 사소할지라도 사소한 가로등마저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안토니 가우디에게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나중에는 꽤나 알려진 건축가가 되어서 이제 만국박람회의 메인 건축가로 초청받기 이릅니다. 1888년도입니다. 가우디의 나이 36세거든요. 어엿한 건축가로서 참가하게 되고 이때 그는 자신이 좋아했던, 자신은 카톨릭 신자이지만 이슬람 건축에 심취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떠올려서 마치 알람브라 궁전처럼, 알람브라 궁전의 이슬람의 느낌처럼 트랜스 아틀란티카라고 하는 무역회사 건물을, 홍보관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그의 첫 번째 작품이죠.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인 까사 비센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까사 비센스는 안토니 가우디가 처음으로 맡은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였었어요. 외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가우디스러운 곡선이 막 나오진 않거든요. 처음부터 가우디가 곡선을 많이 쓰진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색채 감각은 지금도 예술적 남아있죠. 이렇게 화려한 녹색과 붉은색의 색깔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타일들은 이슬람 색채에서 영감받게 되었습니다. 가우디는 아람브라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았고요. 아람브라에 받은 모티브들을 이 비센스에 넣게 됩니다. 첨탑을 보게 되면 건물 전 꼭대기 첨탑이 보시면 바로 아랍의 모스크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이고요. 내부는 어떻습니까? 내부는 바로 채광을 위해서 빛을 잔뜩 들어오게 큰 창문을 넣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타일들이 이슬람 궁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타일 대부분들은 다 꽃이 새겨져 있거든요. 꽃과 그리고 이슬람의 상징이었던 모습들, 천장의 종류석 동굴 모양들,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까사 비센스 건축물에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너무나 예쁜 공간이고 그리고 황홀할 지경이죠. 바로 이곳이 흡연실이었습니다. 흡연하는 공간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는 것, 가우디는 뭐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공간의 아름다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에서 영감받아서 가우디는 까사 비센스의 내부를 아름답게 만들게 되었던 거죠. 아랍의 건물에는 아랍식 중정이 있습니다. 이슬람 건물에는 중앙에 중정이 있거든요. 그 중정을 빠띠오라고 하는데 까사 비센스에도 아랍식 중정 빠띠오처럼 꾸며 놓았어요. 수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식물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채워 넣어서 이슬람식 궁전을 꾸미고 싶었던 작은 바람을 까사 비센스에 넣었던 거죠. 까사는 스페인말로 집이란 뜻이고 비센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비센스라는 유력자의 집을 지어준 가우디의 집이 되겠죠. 자, 까사 비센스 꼭대기의 상징이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모스크의 돔, 이 첨탑이지만 이슬람의 건축을 영감받아 만들었지만 여기에는 자신이 카톨릭 신자임을 드러내는 장치들이 있어요. 바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는 이슬람의 천사가 아니잖아요. 카톨릭의 천사. 그래서 두 종교의 집합체, 카톨릭과 이슬람의 두 얼굴의 만남이 스페인이듯 이 까사 비센스도 어울릴 수 없는 그 두 종교가 만나서 조화를 이룬 곳이 아니었을까.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룬 곳이 까사 비센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느낌으로는 가우디의 신앙심을 끝까지 담고 싶은 마음이 천사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해보게 됩니다. 까사 비센스, 바르셀로나 꼭 가신다면 좀 걸으셔서 찾아보면 좋을 만한 가우디 초기 건물을 알 수 있는, 초기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건물이 까사 비센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